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죠. 자, 관광학개론이 나머지 네 과목에 비해서 나머지 이제 세 과목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관광학개론 외에 나머지 세 과목이 있잖아요. 면접 빼고 그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분량이 적다고 해서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적으냐? 물론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꼭 숙지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앞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에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임박해서 제가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사실적 과락 이하를 맞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요. 요전에 다른 과목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락을 걱정하는 과목이 관광학개론이 공부를 하시면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관광학개론보다 자원해설을 더 걱정을 나중에는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두 과목 다 뭐 과락이 아니라 저는 이제 50점에서 60점 겸손하게 맞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합시다. 사실은 그 이상의 점수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제가 낯간지러워서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여행의 형태입니다. 관광 코스의 종류인데요. 피스톤형이 있어요. 피스톤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가는 거죠. 피스톤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왔다 갔다.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피스톤.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이 A 지역인데 B 지역에 관광지로 가요. 가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와서 구경하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갔던 길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주지에서, 이게 거주지죠. 거주지에서 여기 목적지, 관광지로, 그죠?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단기간 동안 여행을 하는 거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어느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비교적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여행에 따른 소비 지출도 그러니까 갔다가 1시간 동안 여기 구경하고 차 타세요 하면은 그냥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도 최소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크게 어디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푼형이에요. 뒤에 가보세요. 스푼형은요, 이렇게 우리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그래서 가는 건 똑같아요. 오는 것도 같은 길로 돌아오는데 여기 아까 여기 앞에 피스톤형은요. 여기 목적지에 가가지고 여기서도 행동 통일이 됐는데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뭐 A에 가든 B든 가든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는 어느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죠. 이거는 그냥 거주지에서 목적지에 가고 목적지에 가서도 같이 돌아다니다가 같이 이렇게 머물다가 1시간 식사 그리고 다시 타세요. 그럼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갔다가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피스톤형하고 스푼형은 갔던 길 되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목적지에서 활동이 피스톤에 비해서 스푼형이 자유롭다는 게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피스톤형보다 스푼형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88쪽에. 그래서 그 참고해 보면 목적지에서 여행 활동이 비교적 다양하고 체제 기간이 길며 여행에 따른 경비도 피스톤형보다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핀형입니다. 안전핀형인데요. 거주지를 떠나서 이제 목적지로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스푼형과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게 뭐예요? 안전핀형이에요. 안전핀형. 피스톤형, 스푼형, 안전핀형.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안전핀형. 스푼형에 비해서 체제 기간이 길고 여행 경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도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텀블링형 또는 탬버린형, 순환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따라서요. 텀블링형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탬버린형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순환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용어 통일은 좀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기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텀블링형이 나왔는데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텀블링형, 탬버린형인데요. 보세요. 목적지가 여기 이제 한 군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 목적지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 목적지를. 가가지고, 여러 목적지를 들리는 거죠. 여러 목적지. 그리고 오는 것도, 그거 보세요. 여러 목적지를 들리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한 군데인데 관광을 하고 돌아오지만 당연히 갔던 길로 아니고 또 다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로 돌아오는 게. 이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요. 스푼형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텀블링형, 탬버린형, 순환형이 가장 경비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참고해 보세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많은 여행자가 주로 선택하죠. 그렇지, 여러 목적지를 들리니까. 또 중요한 건요, 대행기간. 여러 목적지를 거치니까, 목적지가 여러 군데니까 이 관광객이 혼자서 여행을 하기에는 좀 혼자서 그 모든 여러 목적지를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목적지를 대신 이렇게 데려가주는 어떤 대행기간, 대신해주는 기간의 필요성이 큰 게 텀블링형, 탬버린 또는 순환형이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저는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바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행 상품의 종류 봅시다. 여행기간, 체제기간에 따른 건 제가 숙박여행 하룻밤 자는 거하고 당일날 갔다 오는 당일치기라 그러죠. 그죠? 숙박 없이 여행하는 경우 있고 출입국 과정에 한번 분류봅시다. 출입국 과정에 한 거. 일반 입국 여행은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통가 상륙 여행하고 기항지 상륙 여행을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외국의 비행기나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국내의 다른 지점으로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제주도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동안에 3일 동안 내지 7일, 3일에서 7일 정도 허가를 얻어서 하는 비여행이에요. 통가 상륙. 오버랜드 투어 원어로 알아두세요. 원어로 알아두세요. 근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정도는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항지 상륙 여행은 더 짧은 기간이에요. 보세요. 외국 배나 비행기가 국내에 잠시 머무를 때 72시간이면 며칠이죠? 계산해 보세요. 24로. 72시간 내에 상륙 허가를 얻어서 주변을 여행하는 거예요. 통가 상륙하고요. 기항지 상륙. shore excursion이죠.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투어 컨덕터. 아까 그 해외여행 인솔자라 그랬죠? 토마스 쿡이 이거 얘기했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건 시험 문제 나왔고 이미 2번이나 나왔고 또 나오고 앞으로도 또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4-5번 이상 나오면 이제 안 나오겠죠, 뭐. 근데 벌써 이미 2번 이상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한 번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근데 다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 하지 마세요. 근데 난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하세요. 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그죠? 강사가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점수를 올리도록 해야지. 하지 마세요. 뭐 이래가지고 하는 강의 요거도 먹기 딱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강의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요. 솔직해야죠. 뭐 거짓말로 적중률도 높이고 뭐 합격률도 높이고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저 강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강의를 하는 건지 적당히 해서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완벽히는 몰라도 거의 저는 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어린 학생도 아니고 다 성인들이고 판단력이 다 있고 저보다도 지식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관광통역관에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지식의 깊이 넓이가 깊으실 거 아니에요. 더 크고. 그죠?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이거 영어 단어지만요. 보세요. FIT가 있고요.
FCT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IIT가 있죠. ICT가 있죠. 더럽게 쉬워. 깨끗하게 쉬워요. 여기 IIT는요. IT로 끝나는 건 무조건 개인 여행이에요. 개인. 왜 그러냐면 이거 I가요. 인디펜던트거든요. 인디펜던트는 독립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자체에서. 그렇죠. 여기 이제 CT는 단체형이에요. CT는. 여기요. CT는. 이거는 단체형이에요. 단체. 이거 C가 컨덕터거든요. 컨덕터. 그러니까 컨덕터는 여행 안내원이 있다는 건데 안내원은 뭐요? 단체 여행 때 주로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이렇게 인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영어 단어 그 자체에서도 알 수 있고 영어 단어를 모른다 그래도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아니 IT 그냥 뭐 개인이다. CT로 끝나는 건 단체다. 근데 여기 F는 foreign이거든요. foreign 외국이란 뜻이거든요. 외국. 외국 여행할 때 개인이 외국 여행하는 거고 단체로 외국 여행하는 거예요. 뭐 더럽게 쉽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달리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다고요. IT는 뭐예요? 개인은행. CT, 개인은행이다 참. 제가 돈이 부족한가 봐요. 아까 조선호텔도 조선은행이라고 그러고. 사실 그 근현대사에 조선은행이 나오거든요. 우리 민족은행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국사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IT하고 CT 구분을 하시고 이건 외국이죠. 이거는 이제 외국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국내 여행일 때 이런 용어를 쓰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FIT는 TC 없이 여행 안내원이 없이 해외여행 인솔자 없이 외국을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죠. 그게 독립적인 개인의 그런 뜻이거든요. FCT는 Foreign Conductor Tour. TC가 외국 여행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컨덕터가 여행 인솔자거든요. 해외여행 인솔자. 그 다음에 IIT Inclusive Independent Tour입니다. Inclusive는 로컬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한 IT하고 CT 그런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반복하실 때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여기는 그 TC 없이 현지의 로컬 가이드. 그러면 내가 현지의 관광지에 갔을 때는 관광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로컬 가이드가 있어요. 로컬 가이드. 지방의 그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거죠. 여기서 내가 갈 때는 내가 혼자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행 일정 외에는 관광객이 단독으로 여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CT를 봅시다. Inclusive Conducted Tour죠. TC가 전 과정을 투어 컨덕터죠. 해외여행 인솔자가 전 과정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IC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FIT, FCT, IIT, ICT 구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따라서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책을 만들 때 최근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한 870 몇 쪽이 되는 책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허리 디스크도 왔는데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창조적인 건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창조적인 게 하나 있었겠죠. 그걸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방이고 창조고 베끼고 이러는 건데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지적재산권에 굉장히 그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책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FCT나 ICT를 FET라고 설명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CT는 어차피 뭐죠? 사람이 가는 거죠. 여행, TC. 해외여행 인솔자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CT는. FCT나 ICT를 FET. 이가 에스코트예요. 에스코트는 이제 누가 따라간다는 거죠. TC가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FET를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구분을 없이 각 책들마다 어떤 언어의 통일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가르치면서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책으로 직접 만들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고 생각보다 이 용어 통일이 안 돼 있는 곳이 관광학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여행 목적에 따른 분류가요. 아까 말한 대로 겸 목적, 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9쪽입니다. 여행자 규모도 아까 얘기했죠. 개인 여행은 9명 이하, 단체 여행은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여행을 FIT라고 이렇게 해놨죠. 밑에. 단체 여행을 GIT라고 하기도 해요. GIT. 그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CT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단체 여행을 그렇게 GIT로 쓰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겠죠. 그 다음에 국경 또는 여행 방향에 따른 분류인데 국제여행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도 포함하는 겁니다. 국제여행은 외국인이 국내 여행하는 것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하는 것도 국제여행입니다. 그래서 국제여행, 국내 여행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또 외국인의 국내 여행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바운드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은요. 아웃바운드죠. 국내 여행은 더메스틱이죠. 그거 했죠. 그 다음 봅시다. 밑에 상품의 기획자 또는 상품 판매 형태에 의한 분류인데요. 그 보세요. 주문 여행, 수배 여행, 도급 여행, 청부 여행, 맞춤 여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관광학개론 책을 다 비교를 하면서 다 비교라기보다는 사실 뭐 한 열 몇 권씩을 제가 사가지고요.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용어 통일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 여행이라는 말로 출제가 되거나 수배 여행, 도급 여행, 청부 여행, 맞춤 여행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로 오더 메이드 투어죠. 커스터머 메이드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또는 단체가 여행사에게 우리 50명이 있는데 7박 8일 제주도 올레길 코스 한번 주문을 한다. 여행 코스 한번 좀 개발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좀 알려줘. 그렇게 주문을 해서 만드는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공채 밑에 내려갑시다. 주체부터 먼저 봅시다. 기획여행은 레디메이드 투어. 만들어진 거죠. 오더는 아까 주문에 오더는 주문이란 뜻이거든요. 명령이라는 뜻인데 주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주체는 레디메이드 투어잖아요. 이미 준비됐어. 누가 준비를 했어요? 제주도 7박 8일 올레길 코스를. 누가? 여행사가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레드메이드 투어라고 그러고 애드버타이즈드 오어 퍼블리스드 투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영어 원어도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그래서 주체 여행을 기획 여행이라는데 여행사가 여행 조건 등을 미리 기획해가지고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제주도 7박 8일 올레길 코스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뭐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체 여행이죠.